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채널 살아볼만해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니어 고용 확대 정책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닐까?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져서 힘들다. 돈도 조금은 벌고 싶은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니어 고용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 전체가 어르신들의 노동 참여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5%를 넘을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복지 혜택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도 잘하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죠. 그런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노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시니어 고용 확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공공근로나 임시 일자리를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2의 인생, 즉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은 행정 보조나 상담 업무를,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보육시설 보조를, 기술직으로 일하셨던 분은 후배 교육이나 기술 전수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은퇴 이후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이 긴 시간을 단지 쉬기만 한다면 오히려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6%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능력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삶의 활력, 사회적 관계 유지, 보람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60세면 은퇴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60세에도 여행 다니고 공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인정하고 이제는 단순히 복지 대상이 아니라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니어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볼 만해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어떤 정책이 실제로 있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는 어떤 건지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로 그 정책을 활용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나눠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용기 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시니어 고용 확대 정책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63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매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기운도 빠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안내를 받으셨고 그중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시간 아침 저녁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안내해주는 활동입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인사해 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 2~3시간 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내가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 삶이 달라졌어요. 매달 받는 약 30만 원의 수당도 좋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자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몇 년간 집에서 지내셨죠. 그러던 중 지역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인턴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턴제에 지원하셨습니다. 3개월간 복지관의 상담보조로 근무하시면서 이전에 했던 일의 경험을 살릴 수 있었고 젊은 사회복지사들과도 빠르게 친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젊은 직원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아요. 김 어르신은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무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복지관의 상담 지원 코디네이터로 정식 채용되셨습니다. 주 3일 근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약 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지역 시니어들 사이에서 복지관 선배로 불리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도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시니어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 도시락 배달 사업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담당하면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지역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되어 세대 공존에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60대 어르신들이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이들 독서 지도, 간단한 독후 활동까지 지원하는 책 놀이터 보조 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어서 보람도 크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좋아요 하며 따르는 모습에 감동받는다고 하시네요. 광주 북구에서는 은퇴 기술자들이 모여 지역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간단한 전기배관 수리를 저렴하게 도와주는 시니어 재능 나눔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일자리이자 자존감 회복이고 지역 주민들에겐 고마운 서비스가 되는 윈윈 구조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단지 수당을 주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의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도시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읍면 단위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충분히 안내받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여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의사를 밝히고 신청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관을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데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뽑겠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김순자 어르신도 시작은 정말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 복지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한번 가보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린 사례들이 실제로 가능했던 건 정부가 시니어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건 정부가 매년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예산은 약 1조 원에 이르고요. 참여 인원도 6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예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놀이터나 공원 순찰, 환경 정화 활동 등. 근무 조건,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내외, 월 수당 약 30만 원. 특징,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며 사회와의 연결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예시, 복지관, 요양원, 장애인센터, 보육시설에서의 업무 보조, 식사 보조, 상담 접수, 말벗 서비스 등. 근무 조건, 월 60에서 80시간 근무, 월 최대 71만 원 수당. 특징, 경력이 있는 분들, 말솜씨나 대인관계가 좋은 어르신들께 특히 적합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예시, 도시락 제조 배달, 공동작업장 운영, 세탁, 재봉, 카페, 미용소 등. 수익 구조, 활동 실적에 따라 월 50에서 150만 원 이상도 가능. 특징,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 시청 복지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문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추천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사이트에서도 사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시니어 인턴제 민간 연계형. 이 제도는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어르신,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일자리보다는 재취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구직자. 근무 조건, 인턴 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에 월 60만 원씩 총 180만 원 지원.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은 추가 인센티브 지급받음. 어르신 혜택, 기업이 부담 없이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생김. 본인은 3개월간 급여도 받고 정규직 채용 가능성도 있음.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어디에 채용되겠어? 라는 걱정은 넣어두세요. 정부가 기업을 설득하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 채용 문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3. 시니어 디지털 일자리 시범사업 2025년 신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일자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 도우미, 스마트폰 앱 사용 도와주는 디지털 서포터, 온라인 문서 정리 상담 보조 등.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기초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을 실제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익히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기초 교육만 이수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역별 시니어센터나 정보화 교육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지만 2026년부터 전국 확대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4. 자격증 취득 및 재교육 지원 제도. 어르신 중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무료 또는 소액으로 자격증 취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장기요양 방문간호, 실버 체육지도사, 반려동물 관리사, 간단한 컴퓨터 및 문서 작성 교육 등. 이런 교육과정은 지역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시청 교육과 등에 문의하면 정기적으로 개설 일정이 올라옵니다. 이처럼 정책은 다양하고 각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신청해 보시는 것. 가서 괜히 민폐일까? 자격이 안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도 좋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해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왔어요. 시니어 인턴제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직원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 고용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이후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니어도 전문직, 관리자, 디지털 인재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을 시니어 고용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고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정년 이후 경력 활용 확대.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시니어 일자리가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퇴직 직전까지 쌓은 경력과 기술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사는 방과후학교나 지역 돌봄센터 교사로, 퇴직 은행원은 금융상담사로, 퇴직 공무원은 마을 행정 코디네이터로, 퇴직 간호사는 방문 건강관리 컨설턴트로, 이처럼 경력직 시니어들이 정규직 또는 시간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6년부터 은퇴자 경력 연계센터를 확대 운영해 이런 매칭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시니어 직업훈련 체계화. 2026년부터는 시니어 직업전환 훈련기관이 신설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채용과 연결되는 실습형 훈련이 운영됩니다. 커리큘럼 예시, 디지털 민원 보조, 실버 요리식단 관리사, 고령 소비자 응대 매니저, AI 기기 설명 도우미, 스마트 키오스크 운영 지도사. 또한 교육을 마치면 실제 기업과 연결되는 시니어 일자리 전용 매칭 플랫폼도 함께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0만 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 지역 기반 시니어 공유일자리 센터 확산. 각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한 시니어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공용 전동 휠체어 대여소 운영, 마을 돌봄 택배 장보기 서비스, 동네 식당 품질 점검, 마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이런 사업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시니어의 경험과 책임감을 적극 반영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런 조직은 시니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도 큽니다. 4. 기업 인식 개선 및 세제 혜택 강화. 2026년부터 정부는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고용 인원 1명당 연간 300만 원 세액 공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인센티브, 고령 근로자 위한 안전 장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채용이 부담이 아닌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시니어 친화 인증 기업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고령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근무 환경이 잘 갖춰진 기업에 대해 정부 인증을 부여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게 됩니다. 5.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 강화. 정부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디지털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시니어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맞춤형 일자리 추천, 온라인 신청 및 사후관리 서비스, 교육 이수 여부와 자격 연계. 게다가 스마트폰 앱 버전도 함께 제공되어 자녀나 복지 담당자 없이도 어르신 스스로 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6. 복합형 모델로 진화. 2026년 이후에는 단순히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 일 역할을 결합한 복합형 모델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복지관에서 건강체조, 오후엔 도서관 안내 도우미, 저녁엔 시니어 카페에서 커뮤니티 활동. 이런 형태는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즐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 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일 못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정부도 사회도 그리고 기업도 시니어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정책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당신의 인생 2막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볼 만의 채널에서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최신 정책과 실질적인 정보들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볼 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